안녕하세요. 당신의 딥다이브에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청년 세대의 노인 세대에 대한 분노. 이 현상을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 연구보고서나 설문조사 같은 걸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이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좀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또 정치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도 한번 찾아보죠. 물론 제공해주신 자료에만 충실하게 근거해서요. 네. 근데 시작부터 자료 수치들이 좀 충격적이네요. 한국인 84%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또 절반 이상 55%는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본다니. 그렇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서 청년 80%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졌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세금충, 연금충 이런 혐오 표현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문제가 깊구나 싶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핵심은요. 이게 그냥 세대 차이 이런 걸 넘어서 분노나 혐오 감정으로까지 확산됐다는 점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원인이 복합적인데 일단 가치관 차이가 55%로 가장 크고요. 가치관 차이요? 네. 그리고 미디어나 정치권이 갈등을 좀 조장한다. 이게 44%. 또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감. 이것도 41%나 되고요. 소통 부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경제적 요인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나온 그 노년 부양비 예측치. 이거 정말 엄청나던데요? 노년 부양비요. 그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수인데 이게 2019년에는 한 20.4명이었거든요. 네. 연장 같은 이슈들이 나오면 청년들은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일자리 전쟁 같은 인식까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긴 하죠. 네. 근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사실은 청년이나 노인이나 모두 노동시장에서는 좀 취약한 계층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빼앗긴다는 그 인식이 갈등을 더 키우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인식의 문제. 자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노년층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거의 78.5%가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이 부족하다. 이런 부의 미스비치 현상이 있고. 그렇죠. 반면에 청년층은 빚이 많고 특히 집 때문에 생긴 빚이 부채의 거의 80% 가까이 된다면서요. 이게 딱 대비되니까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의 미스매치도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내 집 마련이 거의 지상과제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 사회 분위기랑 또 상대적으로 금융 이해도가 좀 낮았던 게 결합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현금 흐름은 부족하고 실제 자산은 있어도 약간 가난하게 느끼는 노년층이 생기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삶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청년층 입장에서는 그런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산만 보고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게다가 자료에 노년층 주거 부족 문제도 같이 언급됐어요. 약 27만 호가 부족하다고요? 이걸 보면 노년층도 자산이 있어도 현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실제 생활은 좀 팍팍할 수 있다는 다른 측면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연금 불신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내고 덜 받는다. 예를 들어 2005년생은 예상 수익비가 1.94배에서 1.75배로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 나오면 그거 진짜 불안하죠. 그렇죠. 완전 미래 세대 착취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내가 낸 돈이 지금 노인들 부양하는 데만 쓰이는 것 같다는 인식도 불공정함을 느끼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자료를 보면 노인 빈곤율은 40% 이상으로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랑 또 눈앞에 높은 노인 빈곤 현실, 이 사이의 긴장감이 상당한데요. 그게 바로 딜레마인 거죠. 청년 세대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지금 당장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충하는 현실이 세대 간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만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 외에도 자료에서는 일상에서의 부딪힘, 그러니까 소위 꼰대 문화 같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를 보면 63.7%가 노인 세대는 나이나 경력으로 권위를 내세운다고 느끼고 71.7%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답했어요. 71.7%요? 와,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한데요? 이게 그냥 세대 차이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좀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위계 문화에 대한 반발인 거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심지어 모멸감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그 꼰대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소통을 막는 딱지처럼 쓰일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릴 수도 있죠. 자료에서는 이런 소통 방식 차이나 야근이나 정시 퇴근에 대한 가치관 차이 같은 것들이요.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평생 직장 시대를 살아온 분들과 지금의 평생 직업 시대를 사는 청년들 사이의 어떤 시대 경험의 차이에서 온다고 분석해요. 시대 경험의 차이. 네, 소통 방식도 그렇죠. 대면 선호하시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이 편하고 심지어 수고했어 한마디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갈등이 되는군요. 그렇죠. 거기에 또 언론에서 MZ세대니 X세대니 하면서 세대 구분하는 용어 자꾸 쓰고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주요 갈등 원인으로 44%나 지목됐어요. 미디어나 정치권의 역할도 크네요, 정말. 노인층 같은 혐오 표현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소외감 문제도 심각해요. 아,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죠. 네, 고령층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60대 이상은 84%나 돼요. 인구 비중도 크고요. 근데 청년층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20대는 65.3% 정도. 네. 그리고 실제 정치권에서 청년 대표성, 국회의원 비율 같은 걸 보면 OECD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이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정책적 소외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게 또 분노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지지하는 정치 성향이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이용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바로는 청년 세대의 이 분노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인 걸 넘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 그러니까 연금이나 부채, 주거 문제 같은 거요. 네, 경제적 불안. 그리고 소위 꼰대 문화나 소통 방식 같은 문화적 충돌, 또 정치적으로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소외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결과군요. 맞습니다. 미디어와 정치권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고요. 핵심은 이게 그냥 세대 차이나 취향의 다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은 좌절감과 불신의 문제라는 거죠. 구조적인 불평등이랑 외부 요인들 때문에 이게 더 증폭되고 있고요. 해결책도 그래서 단순하지 않겠네요. 정책적인 노력, 연금 개혁이나 일자리, 주거 안정, 청년 정치 참여 확대 이런 것과 함께 네, 사회문화적인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자료들은 제안합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 영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도 좋고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 만들고 미디어도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한국 사회 청년 세대의 분노, 그 이면에 깔린 아주 복잡한 현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적 압박, 문화적 충돌, 정치적 소외, 이게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 그리고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자료들 속에서 특히 그 경제적 불안 문제, 주거나 연금 같은 거요. 이게 세대 갈등과 정말 깊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담대한 정책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주제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